네, 여기 오픈 채팅방 접속하는 QR이 있거든요. 여기로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10분 정도 먼저 남겨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한국영상자료원이 만든 아카이브 프리즘이라는 책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서서드리고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90분 동안 어렵고 재미없는 다큐멘터리를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앉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답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아시겠지만 저는 영화감독이 영화 감독으로 올라가 있긴 하지만 전업은 방송국 케이블 방송 PD고요. CBS 기독교 방송 PD로 기독교 관련해서 다양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인 것은 제가 작년 6월 1일부터 회사 내에서나 밖에서나 PD로 인사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작년 6월 1일부터 회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본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함께 시청하셨던 관람하셨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서 한 점 감사드립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다행인 거는 제가 이 영화를 그래도 극장에서 관객은 되게 많이 안 들었어도 꽤 오래 극장에 걸려 있었는데 극장에서 한 6번, 7번을 봤습니다. 제 돈으로도 많이 보고 회사에서 보여주고. 근데 보다가 중간에 관객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항상 객석이 많이 차 있진 않았었는데 중간에 지루하셨는지 혹은 영화 내용이 마음에 안 드셨던지 되게 많은 분들이 중간에 일어서는 걸 보고 이 작품을 제가 그냥 TV로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걸 괜히 또 영화화 한다고 했다가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극장에서 객석에서 봤고 많은 분들이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CBS라는 기관에 방송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되게 정부에서도 3.1운동 100주년 위원회를 크게 꾸렸었고 다양한 방송사들의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독교 언론 중에 CBS가 가장 전통이 있고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가져서 그런 것들을 올해 준비를 했고요. 중간에 이제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화자도 너무 많고 주제도 너무 많고 하지만 중간 부분에 이제 국내 3.1운동 다룰 때 3.1운동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해 주셨던 여러 이제 기독교 신학자도 있고 그냥 복사학자분들도 있지만 당시에 인구의 극소수였던 개신교가 어떻게 3.1운동을 주도했는지 물론 대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 비종교인들 함께했지만 그런 것들에 이제 포인트를 주고 진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기독교 역사가 달랐던 부분도 있고 이 작품을 좀 다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있었는데요. 다음 장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2019년에 유관순 열사를 주제로 한 다큐 영화도 2개가 나왔어요. 항거라는 작품도 나왔고 1919 유관순이라는 작품도 나왔고 다 유관순을 입체적으로 조명했었고 또 유관순 열사는 아시겠지만 개신교인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당연히 다룰 수 있었지만 남들이 다루는 거는 빼자. 그리고 저희 작품에서는 남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좀 알려주자 해서 좀 포인트를 잡았던 게 계속 북간도라는 지역입니다. 중간에 지도들 나왔지만 지금 연변 조선족 자치구 이른바 조선족이라는 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의 구한말에 그곳을 이주했던 분들이 집단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교육을 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과 무장투쟁했던 그런 것들을 좀 파헤치자라는 것들에 포인트를 맞췄고요. 제가 항상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대부분의 종교인들, 요새 저도 개신교 신자이긴 하지만 개신교인들이 좀 폭력적이긴 하지만 개신교 십자가를 들면은 무기와 십자가, 총과 십자가를 같이 든다는 것들에 되게 생경을 했는데 어떻게
뭐 중간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항일 무장투쟁, 뭐 봉오동 천상리에 기독교인들만 했던 건 아닌데요.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자기 신앙을 바탕으로 무장투쟁을 할 수 있었나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서 다른 작품들 저희가 그때 이 작품을 기획했을 때의 작품과 차별화를 이뤄보려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잘 설명되어 있었지만 용정의 3.13 만세운동이 실제 3월 13일 날 해외 한인들이 이주인들이 펼쳤던 만세운동 중에는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나와 있지만 봉오동 전투, 또 청산리 전투 같이 당시에 이제 기독교와 또 북한도에는 저희는 뭐 일부러 뺀 건 아니지만 북한도에 기독교만큼 대종교도 큰게 위세가 있었고 크게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 북한도의 종교인들이 함께 무장투쟁을 했던 현장들을 좀 생생하게 다뤄보려고 노력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때가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했는데 또 임시정부 100주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저희가 이게 TV 다큐 2부작을 완전 재구성까지 못해서 재구성 작품인데 TV 다큐에는 이제 상위 임시정부 내용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3년이 됐네요. 3.1운동 100주년과 플러스 우리 또 헌법 전문이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또 상위 임시정부에서 정통성을 많이 찾기 때문에 임시정부 100주년이 돼서 항일 무장투쟁, 임시정부, 그리고 이후에 해방 후에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 인권운동까지 이어지는 나는 북한도의 정신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파헤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고민 끝에 영화로 재구성할 때는 임시정부 부분을 많이 빼버렸거든요. 그것들은 연결고리가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에 다큐에 화자가 너무 많고 주제가 너무 많아서 조금 그런 부분을 뺐던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은 뭐 그 유튜브에 무료로 풀려 있으니까 임시정부 부분들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뭐 재현이 있는 영화도 아니고 뭐 어려운 주제에 또 복잡한 내용에 뭐 돌아가신 분이 나왔다가 뭐 돌아가신 분 형님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 형님이 작은 아빠로 막 목소리를 막 냈다가 이 복잡한 다큐잖아요. 이거를 왜 그냥 TV 다큐를 넘어서 극장에 걸려고 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고객 여러분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했던 일반적인 역사 다큐멘터리랑은 좀 다른 궤적의 입체적인 실험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시겠지만 문동환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되게 지금부터 돌아가시는 날도 제가 현장에 스탠바가 있었지만 돌아가신 장면 안 찍었고 장례식 장면까지 해서 돌아가신 북한도에서 태어나고 활동하셨던 제가 마지막 세대라고 보는 문동환 목사님 중간에 이제 연배가 있으신 관객분들은 아시겠지만 88년에 50 청문회 때 이제 청문회 위원장까지 하시고 민주화 인권 운동에 크게 기여하셨던 분이라고 저도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신용환 역사작가 이 3년 전이 방송하고 최근에 더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한 60년 정도 나이는 차이 나지만 이 두 분이 나이와 그런 것들을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서는 브로맨스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작품이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처음에 문화원 목사님의 그 자택을 읽어서 봤는데 너무 당황했던 게 아무런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분의 그러면 육성 테이프를 좀 받아서 할까라고 하다가 같이 구성했던 작가가 이제 뭐 제가 원래 인연이 있었던 그 소설가 출신의 방송 작가인데 아니다 우리 역사적 팩트에 기반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창조해내자라고 해서 그 문동환 목사와 신용환 씨가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브로맨스를 가지고 그것들이 이 작품 다큐 영화를 끌고 가는 큰 축이 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자체가 주제 자체도 좀 생경하고 어렵고 그래서 다양한 또 다른 증언자들도 많이 계셔서 그 축이 많이 살지 못했는데 하여튼 처음과 중간 마지막에는 문동환 목사님 그리고 신용환 씨가 같이 교감하는 부분들을 좀 담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실험적인 작품이었고요.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자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 TV 다큐, TV 역사 다큐와는 좀 비가 다르고 그것들을 잘 재구성해내면 극장에서도 이 작품이 다큐 영화 몇만 지금 뭐만 명도 안 들었지만 그 흥행할 작품은 아니지만 기록에 남고 그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서민운동 103주년을 맞이해서 이 영화가 영상자료에 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막 이게 하다 보면 보도자료를 많이 쓰는데 보도자료가 메인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이 내레이션 할 때 반말로 하는 내레이션 저도 방송 한 20년 가까이 했지만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문동환 목사님 촬영할 때가 이제 98세셨고 한국 나이로 돌아가셨을 때가 99세였는데 대한민국에 98세, 99세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없을 테니까 문동환 목사님은 반말로 하자. 그래서 최초에 반말투의 대화식 나레이션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이 잘 살았던 부분도 있고 좀 아쉽게 살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문익환 목사의 아들이자 문동환 목사의 조카인 배우 문성근 씨가 기꺼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해 주셔서 작품이 많이 살았는데 제가 처음에는 뭐 예전에 한 15년 전, 20년 전에 어떤 톤으로 목소리를 맞출까 그것이 알고 싶다 톤을 맞출까 하다가 이건 제가 다른 뭐 매체랑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 문성근 씨가 더빙할 때 누워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처음에는 약간 불쾌했습니다. 왜 나는 PD 감독인데 누워서 더빙을 하실까? 근데 나중에 뒤풀이할 때 물어보니까 아니다 제가 누워있는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최대한 가깝게 하기 위해서 힘을 빼고 거의 반 누워서 했다는 걸 보면서 진짜 프로긴 프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안 나오지만 나이 차이와 시공간을 넘어서는 버디 다큐멘터리를 좀 추구하려고 했던 부분이 하나의 또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뭐 시공간을 계속 오가는 작품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게 주제가 너무 많긴 하지만 계속 한국과 뭐 중국 뭐 다양한 지역 왔다 갔다 했던 거는 그러니까 저는 역사 다큐가 단지 역사적 사료를 발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뭐 CBS에서 만들었던 다른 기독교 다큐에서 마찬가지로 그 역사적 사건으로 지금의 오늘을 반추하는 것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되게 공간, 시간을 되게 넘나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문동환 목사 회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영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 썼는데 여러분 저기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 뭐 첨탑 뭐 그런 시 아시죠? 실제로 그것들이 중간에 명동교회라는 그 중간에 나왔던 교회 부분에 실제 있었는데 이렇게 되게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뒤돌고 시키면서 많은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네, 중간에 이런 이유로 영화를 했고 약간 또 중간에 취재를 하다가 진행을 하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그 신촌 이대 후문에 필름 포럼이라고 기독교 영화만 하는 게 아니라 독립 영화관이 있는데 거기 관계자들과 한참 토론을 하다가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다. 하지만 TV 다큐를 재구성한 거로는 다큐멘터리 영화로서의 생명력이나 경쟁력이 없다. 무언가를 만들어 와라. 이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하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첫 번째로 했던 것들은 이게 여러분 여기 선생님도 아실 텐데 다른 영화에 비해서 오디오 볼륨이 되게 큽니다. 이게 하다가 이제 업체들하고 싸우게 됐었는데 깎으라고 안타깝던 게 일단 약간 뭐 극적으로 밋밋한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문익환 목사, 문동환 목사가 가장 잘 알고 또 활동을 많이 하는 음악 감독과 함께 해천하기 위해서 음악에 상당히 이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음악 다큐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을 하셨던 유영선 감독이라는 분, 지금 전남 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인데 그분하고 거의 음악 작업 2-3달 동안 같이 하면서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가는 거 보면 다 실현자 팀이 실제 한 30팀이 와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좀 지금 와서 아쉬운 거는 그런 것들 좀 음원으로 좀 냈으면 좋겠는데 텀블벅으로 좀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만 좀 드리고 나머지는 음원으로 발굴을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이제 유가족 분들하고도 지금도 뭐 제일 자주 연락하고 있고 하는데 영화 작업이 결정되고 5월
당시 2019년 5월인데 국제 사랑 영화제라고 그건 기독교 쪽 영화제긴 한데요. 거기 이제 스크린에 걸리기로 된 순간 이제 문동환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고인의 소천을 두고 그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이 분의 왜냐하면 문익환 목사라는 문제적 인물에 대해서는 평가도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문익환 목사의 동생이고 그만큼의 또 영향력을 가졌던 문동환이라는 목사 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라서 이분의 마지막의 음성과 이분의 정신을 알리면서 영화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유가족들하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 같은 것들을 TV 다큐와는 다르게 구성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또 2020년에는 큰 작품은 아니었지만 5.18 민주운동 40주년과 기독교의 관계를 두고 있는 기획 같은 걸 했었고 작년부터는 이제 회사 노조위원장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노조 전임자는 방송일을 안 하거든요. 까맣게 입고 있다가 얼마 전에 갑자기 3.1운동 130주년 기념 영상 상영회에 잡혀있다고 한번 안내를 봐달라고 해서 어떤 것들을 더 얘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 밑에 신용환 씨가 이제 연길의 시장에서 장을 보는 장면인데요. 영화에서 빠져 있습니다. 좀 이게 루즈한 부분도 있어서 TV 다큐는 남아 있고 저게 들고 있는 게 사과랑 배를 접붙여 놨던 사과배라는 실제로 핑볼이라고 사과배라는 과일이더라고요. 연변 사람들은 자기들의 존재를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지만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달콤하게 이거나 존재를 하고 시인이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유심히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연변에 3달 넘게 취재 출장을 가 있었는데 오고 나서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약 잘 몰랐던 조선족 동포들이나 이런 말 식당 아주머니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관심이 없다가 오면서 지금도 그래요. 식당에서 이제 연변 삼촌이가 드리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볼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올해 이제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한복소녀에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북한도라는 곳이 되게 어려운 것이고 되게 한 단어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고 거기에 윤동주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영화 아리랑을 만들었던 나은인규 씨도 이제 은진학교 출신 나온 선생님도 은진학교 졸업생이라고 하고 이 한민족의 문화에 되게 발전을 많이 했던 다양한 인물들도 그쪽에서 출신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다 했던 건 아닌데 대종교든 기독교든 다양한 디아스포라들 해외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하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전, 군전, 경전 수입들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교육에 쓰고 분자금으로 마련할 정도로 그렇게 공동체를 마련했던 분들의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연변 조선족들인데 저는 이 작품 보면서 나중에 이제 신용화 씨가 저랑 동갑인데 계속 얘기하는 게 다음에는 조선족 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이렇게 결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CBS가 이제 기독교 방송에는 정식 명칭은 안 붙어있죠. 기독교 방송이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독립운동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독교의 독립운동을 이야기하는 다큐였는데 좀 또 아시겠지만 중간에 나오는 문제적 인물들 때문에 기독교 주류에서는 이 작품을 되게 안 반기고 배척까지 할 정도로 되게 곤란하다, 되게 평가가 분분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그 고생을 회사에서는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말릴 정도였는데 그 고생을 해서 극장에 걸어놓고 디지털 파일을 남겨놨기 때문에 제가 3년이 지나서 또 상영을 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5년, 10년이 돼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이런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저는 아직 한 1년 반 정도 이제 노조 전임자로서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이게 끝나고도 이런 문제적 작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개신교가 너무 개신교 울타리 안에서만 개토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와 호흡할 수 있는 개신교 혹은 종교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역사 다큐멘터리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두서없이 되게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러면 제가 또 재밌는 얘기도 많고 재미없는 얘기도 많은데